원소의 주기적 성질. 자, 일단은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게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핵전하라는 말은 이제 핵의 전하입니다. 핵의 전하. 핵의 전하는 양성자수에 의해 결정돼요. 양성자수가 한 개면 핵전하가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많으면은 핵전하가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냥 핵전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유효 핵전하라고 하냐면,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핵전하가 플러스 뭐 이렇게 4여도 옆에 있는 전자들이나 앞쪽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돼요. 핵전하가 좀 줄어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실제로 작용하는 핵전하의 크기는 원자 핵의 전하보다 작아지는데, 왜냐하면 다른 전자에 의한 반발력과 가로막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원래 앞쪽에 있는 애가 옆에 있는 애보다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4인데 여기에 있는 전자한테는 요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요 핵의 전하를 가려막아서 얘한테 가는 핵전하가 줄어들고, 옆에 있는 애도 서로 반발력이 있어서 핵전하가 좀 줄어듭니다. 실제로 플러스 4는 베릴륨이잖아요. 베릴륨의 핵전하가 유효 핵전하가 한 2 정도밖에 안 돼. 플러스 4인데 원래는 플러스 4인데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핵전하를 유효 핵전하라고 해. 유효한 핵전하. 핵전하에서 가려막기 상수를 빼면 되는데, 앞쪽에 있는 애는 얼마, 이게 원래 숫자가 있어요. 몇을 빼라. 옆에 있는 애는 몇을 빼라, 이런 게 있어.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다른 전자에 의해서 유효 핵전하가 감소한다. 이건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큰 거는 옆에 있는 애보다는 이 앞쪽에 있는 애가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S1이나 S2가 S3보다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 모양이랑 그 모양에 따른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 오비탈 같은 경우에 이 앞쪽에 있는 s 오비탈의 가려막기 효과가 커서 p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s 오비탈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전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s보다 p가 크고 p보다 d가 크고 d보다 f가 커지죠. 근데 이제 전자가 한 개만 있으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SPD가 그냥 같은 거고요. 이런 가려막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유효 핵전하가 원래 핵전하보다 떨어지는데, 잘 들어. 근데 그렇게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요게 리튬은 양성자가 3개고 얘는 4개고 5개고 6개고 7개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수는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효 핵전하가 같은 주기에서 2주기지, 얘는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유효 핵전은 어떻게 돼요? 하여튼 늘어나. 왜냐면 양성자 수가 늘어나니까. 같은 주기에서 유효 핵전하는 늘어나는 거고, 같은 족에서 보세요. 같은 족에서 얘는 양성자가 3개고 얘는 11개거든요 11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 이렇게 유효 핵전하가 늘어나요. 양성자 수 많아지니까. 같은 주기에서 봤을 때. 물론 얘가 가려막기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뭐 플러스 11이 나오진 않지만 얘보다는 얘가 유효 핵전하가 큰 겁니다.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일단은 요런 주기성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때 원래 그냥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핵하고 전자 사이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이제 재야 되거든요. 근데 전자의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전자 위치는 너무 작아가지고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확률로서는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자 핵의 위치는 압니다. 원자 핵을. 전자의 위치는 모르지만 원자 핵은 알아요. 원자 핵은 측정 가능해. 고체 상태의 이런 분자에 X선을 쪼여주면 X선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반사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회절무늬라고 하는 게 생겨요. 아무튼 요 무늬가 생깁니다. 그럼 그걸 분석하면은 핵하고 핵 사이 거리는 측정이 돼요. 얼마나 측정됩니다. 그래서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으로 해서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사람들이 원자 반지름은 원자 핵 사이 거리의 반이다. 원자 반지름으로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사실은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원래 크기보다는 좀 작게 측정이 돼.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핵 사이 거리의 반으로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해 보면 넘겨보세요. 일단 214쪽에 만약에 뭐 CL 사이의 거리가 198 피코미터다. 그럼 2로 나누면 이제 CL의 원자 반지름은 99 피코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염화탄소에서 탄소랑 염소 사이의 거리가 176 피코미터다. 근데 아까 전에 CL은 99였잖아요. 그쵸? 그럼 탄소는 176에서 99 빼서 77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핵 사이 거리가 74 피코미터면 수소의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되지. 반으로 37 피코미터가 되는 거고, F2의 원자 핵 사이 거리가 144 피코미터면은 F의 원자 반지름은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72 피코미터.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근데 결합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결합을 안 하는 애들. 예를 들어서 뭐 헬륨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결합을 안 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얘를 되게 냉각을 시켜가지고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이런 비활성 기체들은 결합을 안 해. 결합을 안 하는데 그거를 고체로 만들어. 어떻게 하든 고체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측정을 해. 핵 사이의 거리를. 그 다음에 그거를 반으로 나누는 거를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이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원래 반지름보다 좀 작게 측정이 됩니다. 이 공유결합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 근데 반데르발스 반지름 좀 크게 측정돼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런 거고. 자, 봐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8조 원소가 지금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공유결합 반지름을 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없는 거고, 공유결합 안 하니까. 아무튼 이제 원자 반지름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잘 봐라. 같은 족에서 수소, 리튬, 나트륨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지?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근데 커지는 거는 왜 커지겠어요? 이거보다는 껍질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갈수록 증가하겠죠. 그쵸?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반지름도 증가하겠지.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거 같은 주기에서 보시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요. 그쵸? 분명히 얘는 이제 3번이고 3, 4, 5, 6, 7, 8, 9. 그럼 얘가 양성자나 중성자나 전자도 다 많은데 작다 이거야. 많은데 작다. 근데 그거는 이제 원자 핵에 무슨 뭐 양성자 중성자가 많은 게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자하고 떨어진 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뭐가 되냐면 핵전하가 증가한다. 유효 핵전하 증가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전자가 멀리 있지 않고 이렇게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 가면서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 그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은 애가 제일 커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크면 작아져요.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 세가지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같은 족에서는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커집니다. 물론 얘에서 얘로 갈 때 그 유효액전화 증가해요. 근데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껍질 수가 증가한다. 자, 리튬, 베릴륨 이거는 껍질 수가 다 2개인데 양성자가 3개, 4개, 5, 6, 7개 증가하잖아. 그럼 잡아당긴 힘이 세니까 어떻게 되겠어? 크기가 감소하는 거지. 감소하는 거죠. 그래 진짜로 이제 이렇게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 보는 거. 같은 족 물론 유효액전화가 증가는 하는데 그래도 껍질수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껍질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하죠, 그렇죠? 껍질수가 증가해서 그렇다.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양성자수 증가하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크기가 같은 주기에서는. 그런데 같은 족에서는 얘는 껍질이 하나, 2개고 얘는 3개고 4개니까 얘가 더 큰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한번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보십시오. 자, 이 주기율표선 대충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나트륨은 2주기고 나트륨, 리튬, 3주기네. 3주기고 산소가 2주기고 염소는 플로린 밑에가 염소잖아,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순서는 몰라도 가장 큰 건 알 수 있어요. 잘 봐. 요거보다 산소보다 요쪽에 있는 애가 더 어떻게 돼? 크지? 큰 거보다 얘가 크지? 그러니까 산소보다 얘가 큰 거고 염소보다 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서 얘보다 얘가 큰 얘가 얘보다 큰데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럼 얘가 큰 거지. 이거보다 얘가 크잖아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은 애가 큰 거잖아요. 그쵸? 얘가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될 때는 껍질수가 감소합니다. 이게 전자가 떨어지면서 양이온이 되니까 껍질수가 감소해서 크기가 줄어들어요. 양이온이 될 때 크기 줄어들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온이 됐는데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걔는 양이온이야. 껍질수가 감소해서 그렇고, 음이온이 될 때는 껍질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하나, 둘, 셋이었는데 음이온이 돼도 하나, 둘, 셋이니까 전자가 들어가면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해서 구름이 커져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음이온이 될 때는 커진다. 근데 이유는 뭐야? 전자 간의 반발력이 증가해서 그런 겁니다. 전자들 간에 서로 막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부피가 커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 원래는 1쪽이 17쪽보다도 더 컸었어. 근데 이온이 되면서 얘는 줄어들고 이온이 되면서 커지니까 이온 상태에서 누가 더 커 지금? F-가 더 커요. 그러니까 원래는 1쪽이 17쪽보다 컸는데 이온이 되면 얘는 줄어들고 얘는 커져가지고요. 이온 상태에서 17쪽이 더 큽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 상태 요렇게 묶어보시면 이렇게 묶어봐봐. 이렇게 물론 뒤에도 있는데 이렇게 묶어보시면 요 둘이 그러니까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등전자 이온. 그러니까 산소는 전자 2개 받아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근데 플로린은 전자 2개 받으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 마그네슘은 2개를 잃으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이온 상태일 때 전자가 10개예요.
근데 마그네슘이 지금 잘 보시면 제일 작아요. 이온들 보면. 이건 왜 그러냐면 전자 상태는 똑같은데 마그네슘의 양성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양성자가 많으면 많이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제일 작은 거죠. 여기서도 얘가 제일 작습니다. 등전자 이온의 경우에는 핵전하량을 보시면 돼. 핵전하는 양성자 수야. 그러니까 지금 전자 상태가 다 똑같아요. 아르곤의 전자 배치입니다. 근데 얘는 양성자 6개, 16개, 17개, 19개, 20개니까 얘가 제일 작죠. 이해하세요? 전자는 비슷하게 똑같이 있는데 핵전하가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세서 얘가 제일 작지. 이런 거 이제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때입니다. 넘겨보시면 요렇게 있는 애들이 다 네온의 전자 배치, 네온 전자 배치. 근데 얘는 양성자가 많아. 12개야. 그럼 얘가 제일 작지. 요런 애들은 다 뭐의 전자 배치냐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 근데 얘는 양성자가 이 중에 제일 많죠. 20개죠. 얘가 제일 작고, 요런 거는 이제 좀 크다.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될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뭐 한 개만 가지고 하진 않고 아무튼 1몰의 원자로부터 기체 상태 원자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자, 그 전자 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 나트륨이 1몰이 있는데 요거 하나씩 떼는데 496kJ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온화 에너지. 이만큼 에너지 쓰면 전자가 하나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하나 떨어질 때 에너지야. 전자 하나 떨어질 때. 전자 붙을 때 아니에요. 그 음이온 될 때 에너지 아니고 전부 다 양이온 만들 때 에너지입니다. 자, 잘 봐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같은 주기 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핵전하가 어떻게 되죠? 핵전하가 일로 갈수록 핵전하 어떻게 되죠? 유효 핵전하 어떻게 되죠? 아까 배웠죠? 유효 핵전하 증가해요. 증가.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면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센 거니까 떼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유효액전하가 크면은 전자를 떼기가 어떻게 되겠어? 어렵지.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니까. 그러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커지는 거예요. 이온화 할 때 에너지가 많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하죠. 이온화 에너지 증가하죠. 물론 여기 예외적인 게 있는데 이건 따로 배워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죠? 왜냐하면 같은 주기에서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 증가합니다. 이온을 떼내는 데 드는 에너지가 커집니다. 근데 요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는 같은 족에서는 유효 핵전하가 조금 증가하는 건 있는데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수 증가.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떼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루비디움, 세슘 낮아집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왜 그러냐면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니까 리튬보다 베릴륨이 더 크죠, 그쵸? 520이고 이건 900이고 그렇게 됩니다. 같은 족에서는 핵전하가 약간 증가합니다. 유효 핵전하가. 그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머니까 떼기가 쉬워진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자,
이거는 이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그렇다. 정전기적 인력이 약해져서 그렇다.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작아지고 있죠. 같은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 떼내는데 드는 이온화 에너지는 제1 이온화 에너지고, 떼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더 떼내는데 드는 에너지는 제2 이온화 에너지예요.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원래 중성 상태에서 전자 하나 떼낼 때는 보다 이미 양이온이 됐어요. 양이온인데 전자를 하나 더 떼내야 돼. 그러면 더 힘든 거야. 핵전화가 이제 그 잡아당긴 힘이 더 세니까.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크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크고, 네 번째가 크고,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를 잘 보시면, 잘 봐요. 예를 들어서 베릴륨이라고 쳤을 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하면서, 요거는 한 2배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갑자기 숫자가 바뀌지.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많이 커졌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잘 떨어지는데 세 번째는 잘 안 떨어진다라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뗄 때는 2주기에 있는 걸 떼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떼내는데 드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있는 걸 떼내는 거야.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지. 떼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갑자기 증가하고. 그래서 요거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요 실험 이런 걸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원래 사실 1쪽이 좀 어려요. 1쪽.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게 많이 증가했는지 알려면 여기서 여기로 증가할 때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얘가 많이 증가한 거 확실히 맞잖아요. 그쵸? 그런 거 숫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숫자 파악을. 그래서 이거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잘 봐요. 여기서 여기는 유효액전화 증가해서 증가했고, 껍질 수가 바뀌니까 확 떨어졌고, 유효액 전화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요런 데 있지. 요런 데가 왜 나타나는지 오비탈로 설명하면 돼요. 자, 잘 봐라.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4개야. 4개입니다. 그러면은 요런 에너지 순위를 갖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런 에너지 순위 가져요. 베릴륨. 네. 근데 봉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봉소는. 그러면 에너지 순위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전자를 떼려면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전자를 하나 떼려면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는 거야. 그러니까 ES보다 EP가 에너지 순위가 더 높죠? 에너지 순위가 높은 상태에 있는 애를 떼기가 쉬워요? 아니면 에너지가 낮고 안정한 상태에 있는 애를 떼기가 쉬워? 에너지 순위 높은 애 이거 떨어지는 게 더 쉬운 거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왜냐면 얘는 ES에서 뗄 거고 얘는 EP에서 뗄 거니까. 자, 봐봐.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베릴륨에서 에너지 순위가 낮은 ES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데, 붕소는 에너지 순위가 높은 EP 오비탈의 전자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더 쉽게 떨어져 나온다. 따라서 제2의 B의 이온화 에너지가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다. 여기 알겠어요? 얘는 ES, 얘는 EP.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는, 자, 질소는요, 이제 그 1S, 2S, EP에서
전자가 총 7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가 질소고, 산소는 8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어느 전자를 떼냐면 얘는 요 중에 하나 떼내면 됩니다. 근데 얘는 특히 얘를 떼요. 얘는 전자들 간에 반발력이 있어요. 한 오비탈에 2개 들어가 있죠. 떼기가 쉬워져. 떼기가 쉬워지니까 에너지가 적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자 밑에 또 다시 읽어보면은 질소랑 산소를 비교했을 때 자 여기에 봐봐요. 네. 질소는 p오비탈에 홀전자가 3개가 들어있는 안정한 상태인데 산소는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 있겠죠? 그래서 떨어지기가 더 쉽다. 그 다음에 이 개형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또 떨어져서 나트륨,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요 순서대로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런 거를. 문제 풀 때 저것 때문에 못 푸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안 끝나네. 다음 주에 좀 더 해야겠네. 자, 가려막기 효과는 자,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원자 핵의 전하량보다 작아집니다. 감소하는데 이거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이제 다전자 원자에서 그렇게 되죠.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제 증가하죠.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므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고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므로 원자 반지름은 껍질수 증가하는 거죠.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껍질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고, 음이온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해서 음이온은 커지는 거다. 있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됩니다.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다.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왜냐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하나씩 떼내는 건데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근데 갑자기 많이 증가하게 되면 원자과 전자 수를 알 수가 있다. 갑자기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이런 거 알 수 있다. 자, 이거 못하겠네. 시간이 다 됐네. 뒤에 문제는 다음 주에 하고요. 숙제를 좀 내줄게요. 개념 기본 문제 숙제로. 이거 숙제를 좀 써주시고. 내일 휴강이에요. 내일 수업 있는 친구들 내일 수업 오지 마시고요. 수고했습니다.